3가입니다. 시작해보면 첫 부분은 19년도랑 22년도, 19년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22년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둘 다 어법으로 나왔어요. 19년도에도 어법으로 나왔었고 22년도에도 어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또 문법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허나 뭐 2번씩이나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문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문제 출제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공교롭게도 연속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연속으로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보기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께서 1학년 선생님이 2학년으로 같이 올라가셨는데 그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그냥 내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보더라도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기도 어법으로 나섰으니까 좀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살피도록 할게요. 갑시다. You can protect tiger simply by switching off the light. 첫 문장 2. 요거 첫 문장 잘 기억하세요. 이 첫 문장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 불 꺼. 그럼 우리가 simply by죠. 불 꺼. 그럼 호랑이를 지킬 수 있어. 이상하잖아. 불을 전등을 껐는데 호랑이를 지킨대. 이상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그러면 일단 질문 먼저 할게. 우리가 불을 꺼, 전등을 끄면 호랑이를 지킬 수 있어.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리 없잖아. 오케이?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쭉 뭐가 있어야 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연결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연결이란 단어, 연동이란 단어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가보자. This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리죠? 잠깐만 어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사운드에 밑줄 치시고 여기 이거 불완전 동사예요. 불완전 동사가 되는 거라서 strange라고 하는 형용사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불완전 동사는 뒤에 보호 나와야 돼. 보호 자리에 나오는 건 형용사야. 잠깐 참고로 뭐 안 된다? 부사 쓰지 마. 이거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바로 갈게. But 그러나 it's actually true. 좀 이상하게 들긴 하죠. 근데 맞는 말이야. An everyday action that helps us save animals can also help save an endangered species. 요 문장은 이렇게, 요 문장은 따로 체크합시다. 이 문장은 문장 분석할게. 보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문법 체크 하나 할게요. 여기서 잠깐 질문합시다. 동아, 이런 대를 뭐라고 한다? 형기, 이런 대를 뭐라고 한다? 무슨 격? 이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면 뭐해라? 선행사와의 수일치 따져줘라.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help가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명사, 원형 부정사, 도되고 모두 돼, 투부정사 도돼. 됐어요? 쭉쭉쭉 연결되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help라고 하는 단어가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준사역 동사라서 얘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투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help는 바로 뒤에다가 원형 부정사와 투부정사를 동시에 써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help는 여러 가지로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거죠. 위험에 처한 거니까 수동이라서 과거 분사까지 너무 당연한 거죠. How does this work?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 거지? 여기서 work는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 Let's take a look. 한번 봅시다. 가보죠. Tiger, one of the world's largest feline species, have long been the kings of Asia's forest. 여기서 잠깐만 요거 하나. one of, 지난번에 썼어. one of 뒤에 뭘 써라? 복수명사. 이렇게. 여기 feline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그 고양이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 그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고 과학에서의 학제명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제명을 말하는 거서 학제명은 feline이라고 합니다. 잠깐, 고양이가 나왔어요. 그럼 뭐도 나와야 돼? 개도 나와야겠죠. 그러면
독의 학제명이 뭡니까? 도그. 독. and canine이라고 합니다. feline, canine 이렇게 말해요. 발음은 canine이라고 해요. canine이 이제 개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게 있어 보이죠? 잘난 척하려고 쓴 거야. 자, 여기서 어쨌든 오랫동안 아시아 숲의 왕이었습니다.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 they move silently and remain unseen most of the time. 이렇게요. 잠깐만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다 별표 쳐주세요. Despite 뭔지 아시죠? Despite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서 동명사. 됐죠? 서식지에 dominant predator예요. dominant가 뭐예요? 지배적인 종,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여기서 despite가 나오는 거 말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despite 여기서 dominant predator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지배적인 거잖아. 내가 짱이야, 다 꺼져.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move silently 라고 말하면 조용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몰래.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느낌이 드는 거죠. 뭘 잘못했나? 왜 숨어 다녀?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된다고요. 됐죠? 필자는 어떤 거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뒷부분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remain unseen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unseen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unseen. 됐죠? 왜냐하면 remain이란 단어가 문법적인 설명 조금만 할게. remain이란 단어가 불완전 동사거든요. 불완전 동사라서 보어가 나와야 되거든.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왜 과거 분사 썼습니까? 자, 설명 조금만 길게 할게. 봐봐. remain이란 단어가 있고요. remain. 그리고 여기에 see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괜찮죠? 자, 얘가 동사야. 동사니까 얘는 동사가 될 순 없어. 근데 여기 누구 자리? 불완전 동사 뒤 자리니까 뭘 썼어야 돼? 형용사를 썼어야 하는 거지.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를 형사로 바꿔라 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뭘 썼어야 돼? 분사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잖아. 그 명사가 앞에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어? 똑같으니까. 누구랑 똑같으니까? remain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게 누구야? they야. 이 they가 누구야? 타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호랑이가 있는 거죠. 호랑이가 보는 겁니까? 호랑이를 보는 겁니까? 호랑이를 보는 거죠. 맞습니까? 호랑이가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목격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뭘 썼어야 돼? 수동이라서 seen 이라고 쓰는 건데 보여지지 않은 채로니까 unseen 이란 형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조금 길죠? 좀 기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 그냥 unseen이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unseen이라고 나온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Imagine, 자, 한번 생각해봐. How ancient people must have felt when encountering tiger in the wild. 이렇게요. 잠깐 요 부분이 문법인 거죠. 어디에 밑쳐야 돼? 여기다 밑주세요. must have felt 밑줄. must have felt. 요거는 문법적으로 알아야 돼. 자, 여기 잠깐 요거 필기. 자, 조동사. 일단 조동사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는 것이 두 가지다 라고 했었어. 성진 기억납니까? 조동사를 가지고 문법 문제 두 문제 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요. 자, 봐봐. 이게 2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되면 여기서 뭐 나오고 저기서 뭐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오르면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반드시 보셔야 돼. 자, 조동사를 가지고 두 문제 낸다 그랬어.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이제 슬슬 기억나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조동사를 쓴 다음에 have pp를 쓸 거냐. 요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죠? 시우야, 요 차이가 뭐예요? 동사 원형과 have pp. 영어에서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야,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원형. 야, 이게 대답이 이상하잖아.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전 사건이다. 이전 사건이다.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는 동일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have pp를 쓰면 이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must have pp. 자, 이렇게 연결하면 돼. 여기서 have pp가 나온 건 뭐 때문이야? ancient people 때문인 거야. 이해돼? 옛날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옛날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서 have pp가 나오는 거야. 연결되니?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요 조동사 have pp 부분에서 요걸 가지고 너 must have pp를 쓸 거냐, 아니면 should have pp를 쓸 거냐, 요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요렇게 질문. 그죠? 요거는 건이야. 요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요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건이 봐봐. must라는 단어가 있죠. 요 이미지를 기억해. must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지. 의무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어머, 이거 중학교 때 침 뱉고 놀았구나.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건데, 이거. 동아. 그렇죠. 추측이 있었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때의 동의어가 뭡니까? 의무를 나타낼 때 동의어가 바로 shoul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미를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고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별 문제 안 생긴다. 됐어요? 그러면 must는 무조건 뭐다? 추측이겠네. 그러면 must have pp는 과거에 have pp니까 과거에 했으면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동현아,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 결론적으로 했다 가 되는 거고, should는 의무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다.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구별된다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 여기서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어? 느끼지 않았는데 느꼈어야 됐어. 이겁니까? 어떻게 느꼈으면 틀림없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던 거야? 감정이 들지 않았던 거야? 감정이 들었겠지. 호랑이를 만났는데 안녕? 티거? 이런 거 할 거야? 아니잖아. 됐죠? 그러니까 느꼈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ust have pp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됐죠? 그리고 여기 맨부터 어디까지? y까지 가로 묶어주시고, 어머! 동사가 새로 나오지 않았는데 접속사가 나왔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 이라고 하고, 분사 구문 문제니까 문법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ancient people 데리고 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능동이다. 그래서 encountering까지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문법 되게 많죠. 사실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긴 해요. 실제로. 됐죠? 이렇게 다뤘던 거야. 가보자. 야, 실제로 야생 숲에서 호랑이 만나면, 어이구야. 호랑이 가끔 인터넷 같은 거 보면 호랑이 얼마나 합니까? 그게 진짜 커요. 그리고 그 에버랜드 가서 보는 호랑이들은 항상 걔네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자네 왔는가? 이렇게 인사하고, 그지? 걔가 나를 구경하는지 내가 걔를 구경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호랑이랑 항상 견줘서 보는 동물이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사자의 공격 방식과 호랑이의 공격 방식이 다른 거 알죠? 사자는 뭐 합니까? 사자는 물어요. 호랑이는요? 싸대기를 때리죠. 그죠? 근데 실제로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는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둘이 싸우는 영상이 있거든요. 당신들이 곧 보게 될 겁니다. 곧 거기 가면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면 거기 전투력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싸움 막 이런 거 막 해서 정신교육 시간에 보여줘요. 아마 너희 때도 볼 거야. 그래서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이렇게 싸울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자의 전투 방식은 몰라 그런단 말이야.
막 물려고 대가리를 팍 들이대. 그럼 호랑이가 이렇게 보고 싸대기를 치거든요. 싸대기를 치는데 정말 이렇게 슬로우 모션 걸어도 막 보여주거든. 싸대기를 팍팍팍 때리는데 살짝 팍 맞고 도망가. 호랑이 싸움 잘해요. 오케이?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봤던 거는 호랑이였어. 왜냐하면 이제 잘 생각해봐. 왜 호랑이가 이긴 영상을 보여주냐면 우리나라엔 사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가 뭐 싸움 잘한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치는 힘 있잖아요. 이렇게 팍 치는 힘이 어느 정도 되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치는 게? 이게 거기에서 이제 나도 그때 군대 가서 영상 이렇게 봤는데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이런 비유를 해서 미안한데 호랑이가 만약에 이 새끼 먹잇감 해가지고 한 대 팍 때리잖아? 그럼 동아 한 대 팍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이 잘려서 날아간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래요. 그러니까 때려서 몸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세니까 목이 잘려서 날아갈 정도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그렇대. 아무튼 뭐 나중에 그곳에 가서 보세요. 자, 여기 됐죠?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호랑이잖아요. 만나면 어떨 것 같아? 그런 속담 있잖아.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자 봅시다. 뒤에 문장입니다. It is no surprise. 내용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It is no surprise. 진주어 가져옵니다. 진주어 가져. 놀랍지 않습니다. 뭐가요? That tigers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for centuries. 이렇게요.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확인할게. For 동그라미 치세요. 점이야 선이야? For 점이야 선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점이야 선이야? 선이죠. 선이니까 have pp 들어간 거야. 됐니? 그런데 호랑이가 두려워합니까? 호랑이를 두려워합니까? 호랑이가 숭배합니까? 호랑이를 숭배합니까? 그래서 여기 been feared and worshipped 여기 수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출제됐었습니다. 여기서 능동을 쓸 것이냐 수동을 쓸 것이냐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요. 됐죠? have been feared, have been worshipped 이렇게요. 오케이? 오랜 시간 동안 호랑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호랑이 하면 이미지가 약간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맹스럽고 그래서 이제 기아가 타이거즈인 거죠. 미안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야. 자, 아무튼 자 뒤에 보니까 standing as symbols of power and courage 이렇게 잠깐 문장 끝. 잘 봐. 여기서 문장 끝났다잉. 문장 끝났어. 끊어주고 ing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 분사구문까지 적어놓으세요. 분사구문까지 적어주시고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The fact that 잠깐 이 대세 밑줄 치세요. 밑줄 치시고 뭐다? 이 대시 뭐다? 아직 몰라. 뒤를 봐야 돼. 뒤에 보니까 ancient rock paintings feature images of tiger. 빠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대는 뭐다? 동격절의 접속사입니다. 이 대는 동격이야. 동격. 기억해 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shows 동사입니다. How closely tigers have been related to humans throughout history. 문법 하나만 더 체크할게. 어디 밑줄 치냐면 how closely 밑줄 치시고 어디에다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즉 너희한테 물어보는 것은 how closely라고 쓸 거냐 how close라고 쓸 거냐 이걸 물어보겠죠. 잠깐만 질문 여기 다시 일로 와보세요. 설명 다시 할게요. how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how 뒤에다가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how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뭘 물어봅니까? 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요. 오케이? 단독으로 쓰면 방법을 물어보고 형용사나 부사를 쓰면 뭘 물어봅니까? 얘는 정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질문. 그럼 내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씁니까? 부사를 씁니까? 어떻게? 얘는 뒤에서 앞으로 왔다를 기억하세요. 뒤에서 앞으로 왔다.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에 how closely라고 썼잖아. 뒤에서 앞으로 왔대. 호랑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식할 명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됐어요? 다시. 호랑이는 인간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closely라고 하는 부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문법 요소가 많습니다. 이 부분.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서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됐어요? 벽화에 뭐 호랑이들 있고 막 이렇대요. 되셨죠? 오케이? 문법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여기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만 더 갈게요. 합시다. At one time, 한 번은 tigers were found all across Asia. At one time, 한때는 정도가 있겠죠. 한때는 호랑이가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존재했었는데요. From Korea to Turkey, 뭐 이런 지역에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however 별표 칠게요. 별표 however 그러나 the world's tiger population has been shrinking rapidly. 이렇게요. 잠깐만 이렇게 연결할게. 여기서 were found all across Asia 플러스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많았던 얘기야. 플러스죠. 그런데 여기서 has been shrinking rapidly 빠르게 shrinking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니까 however 라고 하는 역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연결어는 항상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로 보셔야 돼. Illegal hunting and habitat loss are the main reasons behind this decrease. 잠깐만, 여긴 어디에 비추시냐면 this decrease에 비추주세요. this decrease. 이러한 감소가 어디서 나와요? 요 위에 나오는 shrink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감소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this decrease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문장의 위치나 이 문장의 순서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죠? 다음, at the start of 20th century, 20세기의 시작 지점에서 it was estimated that 진주가 가져옵니다. There were approximately 100,000 wild tigers. 10만 마리 정도가 있대요. 10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하나의 개체로서. 왜냐하면 생각해봐. 단일종으로 지구상의 단일종으로 가장 많은 개체를 가진 종이 뭡니까? 우리예요. 80억이래잖아. 오케이? 인구 80억이래요. 80억. 80억 있어요. 전 세계에. 오케이?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몇 마리 있는 거야? 지금 이거 10만 마리래잖아. 오케이? 80억과 10억이에요. 10만이야.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인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오케이? 그죠? 10만 마리밖에 없대요. 그죠? 그나마 10만 마리 있었는데 뒤에 however 별표. 그러나 in recent years. 그러나 최근에 3 of the 9 species of tigers have been extinct. 근데 이 중에 호랑이 종들이 되게 많겠죠. 뭐 벵갈 호랑이, 무슨 호랑이, 뭐 태국 호랑이, 뭐 이런 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종들의 서브스피시즈가 뭐냐면 하위종.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고 그 밑에 뭐 벵갈 호랑이, 뭐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잖아. 오케이? 하위종 9개의 하위종 중 3개가 멸종해 버렸습니다. 됐죠? 잠깐만 다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20th century에 밑줄 치시고 요거를 과거라고 적어주세요. 요걸 과거라고 적어주시고 그 뒤에 recent years에 밑줄 치시면 여기다가 현재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10만 마리를 그나마 10만 마리 정도는 있었으니까 플러스라고 적어주세요. 그 밑에 extinct란 단어를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왜 however가 나와 있는지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또 however의 위치를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얘들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3 out of 9 9개 중에 3개잖아요. 9개 중에 3개. 이것도 비율이죠. 오케이? 부분 표시네요. 부분 표시니까 여기 tigers 복수네요. 그래서 여기 수일치가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 거다. 오케이? 해지가 아니라 have라고 쓴 거다. 알겠죠? 오케이? 뒤에 9종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수일치도 잘 봐주시고. In fact, 잠깐만. 우리 조금 전에도 문제 풀면서
in fac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요거 찾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까다로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In fact 한 다음에 뒤에 It is now estimated that there are fewer than 4,000 tigers living in the wild.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멸종했습니다. 하위종, 9개의 하위종 중 3개가 멸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는 4,000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추가가 아니라 확장되는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인팩트가 나온다는 거야.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4,000마리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니까요. 됐죠? 요 연결어 잘 기억해 주시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Living in the Wild는 밑줄 쳐놓을게요. Living in the Wild. 요게 앞에 있는 타이거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혹시라도 아까 우리가 문법 문제 잠깐 마주쳤었던 것처럼 저 자리에다가 living이라고 쓸 거냐, lived라고 한 동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아시겠죠? 항상 동사의 개수, 접사의 개수. 다음 갈게요. Some experts even predict that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 The last of the World War tigers. 전 세계에서 야생 호랑이의 마지막 녀석이 will disappear within the next 10 years. 이 앞으로 10년 내에 진짜로 멸종할 수 있다. 야생 호랑이는. 그러니까 뭐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야생 호랑이는 멸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잠깐만. 이거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와일드 타이거가 멸종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일치 불일치를 봤을 때 그냥 호랑이가 멸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야생 호랑이가 멸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른 거죠. 이해됩니까? 원래 일치 불일치는 치사한 거 아니야. 그죠? 정보를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야생 호랑이가 멸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고다음 갈게. 요 부분 여기서는 19년도, 20년도, 22년도, 21년은 안 나왔고요. 21년이랑 작년에는 홀수년에는 안 나왔는데 19년, 20년, 22년 3년에 걸쳐서 요 부분, 딱 요 부분 이렇게 잘라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뭐가 출제됐었냐면 첫 번째 요약문. 그러니까 주제가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요약문으로 나왔었는데,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뭐로도 나올 수 있다? 제목 찾아봐, 주제 찾아봐 라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칭 추론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어법도 나왔었습니다. 어법 문제가 유독 3과에 많이 나와요. 3과 지문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 잘 보셔야 돼. 마찬가지로 중요해. 가보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어법 문제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자, 여기 노란색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됐죠? 여기까지. 이거 뭔지 이제 보이세요? 이게 뭐야? 정확하게 공식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뭡니까? 가정법이죠. 가정법. 이렇게. 가정법 문장이야. 가정법 문장. It would be very sad.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If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 야생 호랑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슬플 것 같아요. 현재 사실에 대한 거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 그대로 써준 겁니다. 됐죠? Would it really matter? No. 잠깐만. 이 문장의 동사가 누굽니까? 이 문장 누가 동사예요? 누가 동사야? 강석? 이 문장 누가 동사예요? 매러가 동사입니다. 오케이? 매러를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얘를 동사로 쓰면 그렇지. 중요하다. 중요하다의 뜻이에요. 동의어로는 count도 있어요. count라는 단어도 삼형식으로 쓰면 세다 이런 뜻이지만 일형식으로 사용하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도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찐모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되는 도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런 양보로 쓰일 때는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도우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가 양보죠. 단독으로 나왔잖아. 이건 접속사가 아니죠. 봐봐 이거 접속사 아닙니다. 얘가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가 2개 써야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단독으로 쓰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would it really matter?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요. 잠깐 다시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 시우야. 딴 생각 그만하고 집중해야 돼. 이게 아니 호랑이가 사라진대. 슬프겠지. 안타깝지. 한 종이 사라진다는데 안타깝지. 근데 어쩌라고요? 이게 질문인 거야. 오케이? 호랑이 사라지면 슬프겠지. 근데 그게 중요해? 아니 지금 인간이 죽게 생겼어. 어? 야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 일자리도 별로 없대. 힘들어. 근데 뭐 호랑이 이런 얘기라고요. 됐어요? 잠깐만.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잘 생각해봐. 그게 진짜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지가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건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하겠죠. 오케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다시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야 전등을 끄면 호랑이를 지킬 수 있어.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어.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이 돼 있다 그랬죠. 여기서 호랑이 뭐 사라지고 멸종하고 뭐 괜찮지? 무슨 상관 있나? 상관 있다라는 거죠. 상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interconnected인 거예요. interconnected가 뭔 뜻입니까? 상호 연관된 이런 거죠. 인터가 뭐뭐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간의 삶과 스위치를 끈다라는 거, 전등을 끈다라고 하는 거, 동물의 삶이라는 것, 호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가봅시다. After all, 결국에 we could still see them in zoos or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 어쨌거나 우리가 걔네들 동물원에서 보잖아. 동물원에서 아직 볼 수 있잖아요. 동물원 가면 거기 호랑이들 누워 있고, 야생은 아니지만 그 누워 있잖아요. 그죠? TV에서도 나오잖아요. TV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뭐 호랑이들 나오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보게 된다니까. 근데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protecting human beings? 야, 그러면 걔네들 호랑이들은 보호받고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보호받고 있고 사육사들이 뭐 먹이도 잘 주고 생닭도 주고 막 이러는데 잘 살고 있구만.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왜 더 걱정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대해서? Protecting human beings. 야,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얘네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여기까지. 인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물어본 거야. 그러나 The fact is, 사실은 that we need to protect tigers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잠깐만, 이 문장도 상징적이죠. We need to protect tigers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호랑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This is because.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This is because 뒤에 뭐가 나온다? This is because 된 이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참고로 This is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면 all of our species are interconnected. 또 나왔죠. 이해되시죠? 지구상의 모든 종들은 전부 다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 문법도 하나만 체크할게. all of에 밑줄 치세요. all of에 밑줄 치는 순간 어머나 이 ove는 뭐다? 이거 부분 표시. 부분 표시의 ove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 뒤가 중요한 거야. 뒤를 보니까 species 복수네요. 여기가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겠죠. 문법도 중요하고 내용상으로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다시 결국 필자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삶과 호랑이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need to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필자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보호해야 돼. 주장까지 한 겁니다. 되셨죠? 좀 더 갈게요.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잠깐 문법 다시 한 번만 밑줄 칠게.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이것도 지금 가정법인 거 아시겠죠? 오케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호랑이가 멸종한다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다시 한번 가정법이야. 이렇게요. 얘들아, 지난 시간에 이과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가정법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과에서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오케이? 이과에도 나오고 여기 3과에도 나와요. 가정법은 양쪽에 다 나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직도 공식을 외우지 않은 나쁜 놈들이 있다면 반드시 외워주세요. 알겠죠?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existing at the top of food chain. 잠깐만 가로 묶으세요. 가로 묶으세요. 가로 묶어보면 이 안에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다.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나왔네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아니, 분사구문 이렇게 푸드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그들은 maintain the population of animals they prey on, such as deer and boar. 이렇게 여기 명사명사 동사인 거 아시겠죠? prey on 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on이란 단어의 기본 뜻이 뭐예요? on이란 단어, 맞아요. on의 기본 뜻은 뭐뭐 위에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on의 가장 기본 뜻은 위에가 아니라 접촉이에요. 접촉되는 것이 on의 가장 기본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prey on 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대서 먹이를 먹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야? 뭐뭇을 주식으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prey on, 뭐뭇을 주식으로 삼다. 어떤 것을 주식으로 먹이로 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maintain, 유지합니다. 잠깐만 maintain 하나만 기억하세요. maintain은 뜻이 두 개입니다.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maintain이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maintain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얘가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산돼지라든지 이런 애들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Without tigers, 잠깐 우리 수업했던 거 잘 기억해봐. Without tigers, 밑줄 치세요. Without tigers, 밑줄 치시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호랑이가 없이 라고 해석할 겁니까? 호랑이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할 겁니까? 호랑이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얘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without 가정법. 그럼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딜 봤어야 된다? would rapidly increase. 여길 봤어야 된다. would가 나왔네.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얘는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이 종들은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이러한 종들의 숫자가 in number, 숫자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호랑이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겠죠. 잠깐만, 호랑이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까지는 했는데, 여기서의 without 이라는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었죠. 기억납니까? 써보세요. without을 바꿔 쓸 수 있었죠. 써주세요. 자, 해볼까요? 왕연아, 불러봐. 버퍼? 좋아요. 근데 버퍼까지도 얘도 이제 전치사 표현이라서 before, 그냥 tigers 이렇게 명사 쓰면 되는 거였죠. 자, 또.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또. 뭐뭐가 없다면. 오케이? 어떻게, 현우야, 뭐뭐가 없다면. 없다고요? 개념이 없습니까, 지금? 뭐뭐가 없다면. If it, 그렇지.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한 번 더.
그렇지. 뭐 할 수 있다? 도치. 머리 나빠. 요거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얘는 경희고에서 되게 드물긴 한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놓고 문법 문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놓고 그냥 뭐 찾아봐. 요즘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내는 형태인데 경희고는 원래 이런 문제 요즘엔 잘 안 내긴 하는데 예전에 낸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바꿔 쓴 것을 맞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때도 우리 수업할 때 잠깐 얘기했었지만 가정법을 중학교 때 충분히 잘 공부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물어보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게다가 우린 서술형이 없긴 하지만 서술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정도는. 근데 우린 서술형이 없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건 문법을 물어볼 수 있고 또 경험상 우리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 생각해 보면 that과 관련해서 이 that의 용법 같은 거 찾아봐, 다른 거 찾아봐 라는 것을 물어본 적도 있는 학교. 최근 작년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기억해 줄 필요는 있다. 학습은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용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문법적인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요거 꼭 아시겠죠? 외워두세요. 가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얘네들도 지금 보면 반대말 존재하는 거 아시겠어요? 반이어가 존재하는 거. 어떤 상황에 increase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decrease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extinct 어디 갔니? 멸종. 어디 갔어? 멸종. 나만 안 보이니? 이렇게. 어떤 상황에 extinct 멸종했다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prosper 번영했다가 나와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멸종과 번영 서로 또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흐름상 여기서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 흐름상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 부분, 이 단락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as a result 별표 치시고요. 결과적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ir food source vegetation would begin to disappear. 그런 애들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법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그 푸드 체인, 뭐 먹이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가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 풀떼기, 식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식물들을 먹고 뭐 사슴 이런 애들이 살겠죠? 사슴 위에 뭐 이런 애들 살겠고 이런 애들 살겠고 이런 애들 살 건데 사실은 이제 최상위 포식자는 뭐니 해도 인간이죠.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데 비교적 호랑이도 꽤나 위쪽에 있는 포식자죠. 얘네들은 왜냐면 이제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또 많은 애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호랑이가 있다고 칩시다. 호랑이가 여기 있다고 쳐. 호랑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멸종해버렸어. 그럼 얘네들이 잡아먹을 이 밑에 층 애들은 자기네들을 핍박하며 잡아먹을 애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네가 사라지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얘네들을 잡아먹을 이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얘네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먹고 사는 얘네들이 엄청나게 또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자연 상태에서의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이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안정적인 것인데 얘가 사라지게 되면 얘네들은 많아지고 얘네들은 없어지고 그럼 이 피라미드 자체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최상위에 있었던 누구? 인간이에요. 인간들은요.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잠깐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우리의 삶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얘 하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죠.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호랑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까지 영향받으니까 지켜줘야 돼. 까진 이해가 돼요. 그냥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불 끄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게. 불을 끄는 거랑 얘네들을 지켜주는 거랑 그건 또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까지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좀 더 가볼게요.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 이런 식생들, 얘네들이 사라지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this, 잠깐만, this 나왔어. this 나오면 뭐 해야 돼? 대명사. 이거 생각해 줘야지. this, 이것이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to lose their homes, and bigger animals that prey on them would soon run out of food. 이렇게 또 확장돼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식생이 사라진다라는 거. 여기 식생들, 오케이? 식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나 곤충들이 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디 살아? 나무들 다 사라졌는데, 풀 다 사라졌는데 곤충 어디 살아? 이렇게. 그리고 bigger animals, 보다 큰 동물들, that prey on them, 얘네들을 먹고 살았던 그 동물들도 would soon run out of food, 먹을 거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run out of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다 라는 뜻입니다. 식량이 고갈되어 버릴 것입니다. 잠깐만. 왜 요 단락에서 지칭 추론이 나왔었는지 아시겠어요? 딱 이 부분이잖아. 이 댐이 누굽니까? 이 댐이 호랭이를 말하는 겁니까? 식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birds and insects를 말하는 겁니까? bigger animals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댐은 뭐예요? 이 댐이 뭡니까? 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birds and insects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작은 새들과 곤충들을 주로 먹고 살던 보다 큰 동물들, 오케이? 얘네들도 또한 먹을 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요거 지층 추론, 요 댐 잘 기억해.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이렇게 그냥 지금 듣기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직접 해석해 보셔야 돼요. 직접 읽어 보셔야 돼요. 읽어 보시면서 대명사가 나오니까 선행사를 연결해 보시고 얘가 얘구나 붙여 넣어서 해석도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고 뒤에 갑시다. Eventually, 결국에 the entire ecosystem would be affected.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영향받게 될 것입니다.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도 예외는 아니죠.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뒤에 as we rely on nature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됐죠? 잠깐 요 부분 as부터 water까지는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여기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돼. 왜냐면 봐봐. as 문장 분석할게. as we rely on nature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이렇게요. 잠깐만.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새로 나왔네요. 여기서 as는 앞에 있는 거랑 연결된 거니까 빼더라도 여기서 보면 여기 동사가 있고요. 여기 동사 또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에 that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묶어야 돼? That we need.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We need to surv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야 need to survive가 아니야. 오케이? need to survive라고 해버리면 빠지면서 없어져 버려. 이해됩니까? 오케이? We need. 이렇게 해야 목적어 명사 빠졌고 여기 that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에게 의존합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연에 의존을 합니다. 공기, 음식, 물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이렇게요. 이것이 이 this는 뭘 말합니까? 이 this는 이만큼 자체, 이 전체가 바로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단일 한 종의 멸종, 사라짐, disappearance,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threaten the whole planet, 지구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 글 전체, 이 단락 전체에 대해서 주제를 찾아봐, 제목을 찾아봐, 혹은 뭐 요약문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단어는 이렇게 모든 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인터커넥티드 데이터라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소제목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소제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인터커넥티드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요 단락 내가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석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히 수업 들었으니까 학교에서도 할 거니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도원아. 그죠?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다시 읽어보시라. 알겠죠? 꼭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갈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단락이 아까 내가 말했던 작년, 재작년에 연속으로 문법 문제 출제됐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 단락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2년, 23년에 양쪽에서 둘 다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똑같이 2년 연속으로. 그러니까 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문법이 되게 중시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별표 쳐야 돼. 개인적으로는 아예 외워버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 한번 가볼게. Now. 자, 이제 imagine.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 What would happen? 또 나왔다. 또 나왔어요. What would happen? What would happen? 오케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준아? 그죠? 이렇게 현준아 잘 생각해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수업 안 듣고 지우랑 이렇게 낙서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준아. 잘 생각해봐. 그지? 호랑이처럼 멸종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 그지? 네가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보니까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호랑이가 멸종하면 다 죽는 거요. 우리 인간들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호랑이를 돕는다면, 호랑이를 살린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이 글은 꽤나 괜찮은 글이고 꽤나 잘 쓴 글이죠. 글 전체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하세요? 호랑이로 시작을 했죠. 이 호랑이가 어때요? 멸종 위기죠.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진짜로 멸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는 영향을 받겠죠. 파괴 또는 영향. 원래 본문에서 이제 affected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 부분에 생태계 파괴 부분에서 여기서 어떻게? 인간도 포함되는 거야. 인간도 예외가 아니야. 인간도 no exception. 예외가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호랑이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은 야, 이렇게 되면 호랑이 멸종하면 다 죽어.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 만약에 호랑이를 보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전체가 대단히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중간 끊어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 글 전체, 이 3과 전체를 한 번에 쭉쭉쭉 읽어주면서 가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알겠죠? 이야기의 흐름도 좀 잡으셔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수연이처럼 이제 5초 이상 눈 감고 있으면 이 흐름이 잘 안 잡힌다는 거죠. 그죠? 저렇게 5초 이상 눈 감으면 이제 싸대기 맞고 이제 그러는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죠? 가봅시다. Tigers are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Umbrella species. 우산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산종. 알고 보니까 이 호랑이가 우산종이래요. 이 무슨 말이야? 잠깐만. 우산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할까요? 아까 호랑이 이야기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되게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부터 터키까지. 호랑이계 거주 지역이라면 좀 웃긴데? 서식지, 그래. 서식지, 딱 거주는 좀 이상하다. 서식지. 이 서식지가 되게 넓죠.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양한 곳에 산다라는 거죠.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해돼요? 서식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게 또 우산종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산 어떻게 생겼어요? 우산, 야, 그림은 우산. 야, 한탄 누구야? 한숨 뒤질러. 우산. 오케이? 그럼 이제 우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여기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우산의 범위에 속하는 여기에, 우산이 좀 커. 그럼 내가, 아니, 비가 엄청 오니까, 현기도 여기 들어와서 우산을 쓰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견선수 들어와서 쓰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는 이야기는 그 환경마다 호랑이랑 똑같은 이만큼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은 터키에만 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한국에만 사는 애들도 있고, 고라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가지 생태, 여러 가지 환경의 동물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포함할 수 있는 뜻이 되는 거고. 우산종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야. 뭔 소리냐? 가볼게. 우산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디스는 우산종 말하는 겁니다. 이 디스, umbrella species라고 하는 것은 이전 ecological term. 잠깐만, term이란 단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선 용어란 뜻이죠. 이게 생태학적 용어거든요. 생태학적 용어인데 referring to species, 이러한 종을 언급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referring 기억해놔. 언급하는 거죠.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That live in a large area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 이렇게요. 방금 말했던 거. 오케이?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 굉장히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살아가는 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 대또 다시 한번 뭐?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주격이 되는 수일치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됐죠? 뒤에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종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우리는 그들의 그 서식지를 보호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한 마리 보호하려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보호할 수 있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됐어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별표 하나만 결과적으로. The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요건 이렇게 합시다.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문장. 이 문장은 지금 문장 분석을 먼저 해보세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요거는 이제 컴마니까 가로 묶어줬으면 되는 거고, are protected too,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3개야. 동사 3개니까 접사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찾으세요. 어디 있어? 제일 먼저 요 대신데, 요 대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됐니? 잠깐만요. 잘못했어. 여기까지야. 미안해. 자, 됐죠? 그리고 as if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체크 하나만 할게. 여기 나오는 대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얘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니까 수일치라는 부분 맞춰주시고요. 잠깐만, 그것만 맞추면 안 되고요. 결국 the other species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동사 하구의 수와 태도 맞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주어가 스피시즈니까 다른 종들도 또한 보호되어집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여기 괜찮죠? 됐죠? 여기까지? 다시 할까요? 이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종들도, 예를 들어서 나무나 곤충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종들도 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as if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별표 치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여기가
문법 문제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어떤 거? as if잖아요. 뭐다? 가정법이죠. 사실은 there is, there라 이렇게 썼으니까 누가 주어가 되는 겁니까? 사실 주어는 a large umbrella. 얘가 주어거든요. 커다란 우산. 단수잖아요. 단수인데 was가 아니라 were 이라는 형태를 썼다고요. 왜요? 가정법이니까. 우리 가정법에서 그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were를 써준다는 거. 요 부분이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출제할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were 이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being held over them.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그냥 held가 being held라고 썼으니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오케이? 지속성도 있는 겁니다. 진행 시제랑 같이 해서 현재 분사 과거분사 동시에 쓴 거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는 커다란 우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